지난 9월 10일 대망의 베르세르크 364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최신화는 대동맥박리로 작고한 미우라 켄타로 작가가 참여한 원작자의 마지막 손길이 담긴 진정한 의미의 유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64화는 미우라 작가의 어시스턴트들, 스튜디오 가가의 헌신적인 작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일본 현지에서 전시 중인 대베르세르크전 시작에 맞춰 전 세계에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들은 이번 364화에 대한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 사후, 불투명했던 베르세르크의 향후 현재 여부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이나마 풀리길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전 화인 363화 속 대부분 장면이 이시도르 주연의 호바 팬티신이었기 때문에 다크 판타제의 대명사인 베르세르크, 미우라 켄타로 작가의 마지막 필적으론 용납될 수 없었죠. 다행스럽게도 이번 364화는 미우라 작가의 유작으로서 손색 없는 내용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추측만이 난무하던 월화의 소년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진 것이죠. 지금부터 주관적인 베르세르크 364화 리뷰를 시작합니다. 스포를 원하지 않는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364화는 여전히 유정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츠 일행의 이야기입니다. 363화의 마지막 장면에선 달빛과 함께 월화의 소년이 등장하며 끝났었죠. 364화 첫 장면 역시 월화의 소년부터 시작되네요. 가츠의 표정은 놀라운 기색 가운데 반가운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가츠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시르케 일행을 찾아갑니다. 일행은 해신을 처치했을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월화의 소년을 반겨줍니다. 월화의 소년은 첫 등장부터 가츠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죠. 딱히 어린아이를 좋아하지도 대면한 적도 거의 없었던 가츠에겐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시르케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추측이 맞다고 확신하는데요. 소년이 섬에 있다는 것은 그가 꽃보라의 왕 다난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다음 장에 바로 다난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월화의 소년을 난생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가츠는 등 뒤에 매달려 있던 월화의 소년을 내려놓으며 캐스커에게 데려가달라고 합니다. 제정신을 되찾은 캐스커지만 가츠와 마주하면 일식 때의 트라우마가 재발하죠. 두 사람 사이엔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가슴이 아픕니다. 월화의 소년은 가츠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캐스커에게 거리낌 없이 안깁니다. 놀랍게도 캐스커는 소년을 기억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만월의 밤에 자신을 찾아왔던 아이. 시르케는 다난이 자신들의 여행을 지켜보기 위해 아이의 형태를 취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꽃보라의 왕 다난은 아이의 순수함, 즉 오드가 요정의 것과 유사하다며 그런 오해도 무리는 아니라 인정하죠. 다난은 월화의 소년이 섬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은 아기를 품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섬의 운명이라면서요. 섬의 주민들은 시르케와 그 일행들을 받아들여줬고 월화의 소년을 이곳으로 이끈 것은 당신들의 운명이라는 얘기랍니다. 특히 캐스커와 아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보죠. 물론 가츠도 마찬가지고요. 해가 바뀐 다음날 아침, 일행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던 월화의 소년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다나는 그 이유를 요정섬에서 시간의 흐름은 뒤죽박죽이라 보름달이 바깥 세상에 여전히 떠있는 동안 이곳에선 며칠이 지나갈지 알 수 없다고 하죠. 실제로 로스트 칠드런의 장에서 피카프 1화를 떠올려 본다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숲으로 도망쳤던 피카프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땐 마을은 1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는 것을요. 그렇게 월화의 소년과 일행들의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허락됩니다. 특히 정신을 되찾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은 캐스커에겐 힐링의 시간이었죠. 일행들은 지금까지의 무자비했던 여정에서 벗어나 찰나의 평화로움을 제대로 만끽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츠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은 컨디션을 수련을 통해 점검하는 가츠. 하지만 지금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처절한 전투에서 입은 후유증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광전사의 갑주를 통해 무리한 전투를 하다보니 8인간급인 가츠의 육체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해골기사의 예언대로 가츠의 몸 상태는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광전사의 갑주에 속박되어 있는 어둠의 짐승의 폭주, 시한폭탄이지만 곧 있을 최후의 전투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광전사의 갑주입니다. 하지만 월화의 소년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광전사의 갑주 속에서 얼굴을 내미네요. 뭔가 익숙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와이얼드와의 싸움 직후 가츠가 그리피스에게 갑옷을 입혀주던 장면이 연상되네요. 일식 이후 한없이 진지하고 처절했던 가츠는 하크를 통해 예전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죠. 정신 나간 캐스커를 혼자 지키기 벅차 받아들인 하르네제와 세르피코, 이시도르, 그리고 시르케. 그들과 짧지 않은 여정을 지속하면서 조금의 여유를 찾은 가츠. 아빠 같은 인자한 미소로 월화의 소년을 어루만집니다. 캐스커의 독백에서 월화의 소년이 누군지 확실하지만 완벽한 오피셜은 아니었던 그 정체가 비로소 밝혀집니다. 위기의 순간 몇 번이고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었던 이영의 아기. 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월화의 소년은 가츠와 캐스커의 자식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캐스커는 옆에 누워있던 월화의 소년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황급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만월이 기울어가고 있는 잔디밭 위로 가츠와 월화의 소년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연출이 펼쳐지는데요. 가츠와 캐스커의 머리카락처럼 새카맣던 흑발이 점점 은발로 바뀌어가고
월화의 소녀는 알 수 없는 대사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어렴풋한 그리움만이 남아있다. 그것 역시 곧 사라진다. 한 줄기 눈물과 함께 아침의 이슬처럼. 월화의 소녀는 사라지고 그곳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리피스가 서 있었습니다. 기울기 시작한 보름달과 함께 가치와 캐스커 앞에 나타난 그리피스.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리더이자 동료이자 철천지원수인 존재. 이 충격적인 엔딩을 끝으로 미우라 작가의 진정한 유작 베르세르크 364화는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364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핵심만 추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월화의 소녀는 그리피스라고? 사실 베르세르크를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월화의 소년이 가치와 캐스커의 자식, 즉 이영의 아기임을 확신하셨을 겁니다. 가치와 캐스커를 부모처럼 따르는 모습과 위기의 순간마다 가치와 일행들을 구해준 모습은 과거 이영의 아기가 보여준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증만 없었을 뿐이지 심증은 120%였죠. 이는 이번 화에서 캐스커 신의 연출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월화의 소년이 그리피스로 변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떡밥은 비교적 최근에 뿌려진 바가 있습니다. 358화에서 그리피스가 보름달이 뜬 밤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번 364화의 엔딩과는 정반대로 은발이 흑발로 변해가는 연출이 있었죠. 이는 단죄의 탑에서 그리피스가 현생할 때 세 개의 알이 몸속에 품었던 이영의 아기가 그리피스 육체의 그릇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생한 뒤 검의 언덕에서 가치와 재회할 때 느꼈던 미약한 심장 고동. 그것은 마의 결탁에 완전히 얼어붙은 그리피스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그릇이 된 이영의 아기가 느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복선이 되어 마력이 가장 강력해지는 만월의 밤. 그리피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월화의 소년으로 돌아가 가치와 캐스커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녀석이 세계나 선수가제를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피스의 현생과 함께 이영의 아기도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영의 아기가 곧 월화의 소년이다. 그러나 월화의 소년이 그리피스는 아니다. 다만 이영의 아기가 현생한 그리피스, 즉 헤무토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에 두 개의 영혼이 공존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는 그리피스의 유일한 약점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가치와 캐스커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죠. 해골 기사의 말대로 가치 본인의 희망이 캐스커의 희망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월화의 소년과 그리피스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가치이기 때문에 최후 결전이 어떤 양상으로 갈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치가 그리피스를 죽이게 된다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셈이니까요. 둘째, 그리피스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저는 이 눈물이 월화의 소년이 흘린 눈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영의 아기의 외관을 봤을 때 왼쪽 눈만 성한 것을 알 수 있죠. 엔딩에서 그리피스도 왼쪽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마가 깃들어 생명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마무리되어버린 비운의 존재. 만월이 다시 지기 시작하고 그리운 아빠와 엄마의 품을 떠나야만 하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이 비극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가혹한 운명. 베르세르크 전체를 통틀어도 이보다 깊은 원한은 없을 것입니다. 캐스커가 엘렌일 때의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리피스는 월화의 소년이 느낀 감정을 고스란히 기억할 것입니다. 한편의 시 같은 대사는 가치와 캐스커에게 던지는 그리피스의 최후 통첩. 이후엔 가치와 그리피스의 최후 결전을 위한 이야기 전개가 숨막히게 펼쳐지겠죠.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연재가 일단락된 것은 한 명의 독자로서 통안을 금치 못할 일이네요. 작품 외적으로 해석하자면 모든 캐릭터들을 대표해서 그리피스가 미우라 켄타로 작가의 진짜 마지막을 기리며 그리움과 슬픔이 담긴 진실된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셋째, 베르세르크 연재는 어떻게 된다는 건데, 364화 엔딩에 우측 하단을 보면 5월이, 즉 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치즈쿠, 계속이란 메시지를 썼었는데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것을 본 일부 독자들은 베르세르크 연재는 끝났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이에 대한 것은 영 애니멀 편집부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단서를 흘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미우라 켄타로 작가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가 아직 우리와 함께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우라 켄타로 작가는 베르세르크란 작품의 일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 베르세르크의 완결을 위해 여생을 또 다시 갈아 넣었을 겁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품이 연재되길 바라는 분들, 원작의 명예를 실추시킬까봐 중단해야 된다는 분들, 의견은 제각각이지만 고삐를 쥐고 있는 건 영 애니멀 편집부와 스튜디오 가가, 그리고 유족분들의 결정을 따르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